지금 김선호 국방장관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내 상관은 윤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대통령하고 김용현 간에 그 뭔가가 실수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발 계획이 없었을까? 아, 실패 시에 플랜 B가 있겠죠. 그게 없었을까? 네. 그다음에 사후 조치가 없었을까? 이런 거는 모든 군에 있잖아요. 작전으로 잔뼈가 굵은 이 프로 군인들은 항상 우발 계획을 세워놔. 네. 항상. 이랬는데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북한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나는 대대 인사서기병인데 서류부터 소각하도록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1번 파기할 거, 2번 소각할 게 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지휘 체계 내에서는 그 짓거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들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어떤 변명 내지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다 양심 선언이 가짜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이 얘기하는 된 거죠. 거예요. 선택적으로. 네. 그런데 진짜 진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제보를 받아.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들은 제보에 다 들어 있어. 야,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네. 황금폰이네, 황금폰. 황금폰이네.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지금 그것 좀 황금폰 좀. 김종대 황금폰. 네. 여기에 있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군인들이 제대로 된 양심 고백, 진실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은 현행법상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통수권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무슨 탄핵이거나 그리고 뭐 사고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된 도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하나 이고 매일 날마다 이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경제 엉망, 막 이러저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터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도 진실 고백 못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예컨대 탄핵이 된다면 그 이후로는 정말 밀물듯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 예, 그 전까지는 맛배기 컨셉으로 좀 나오고 오늘도 국회 국방위에서 제대로 말을 못한 이유가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 탄핵이 됐다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게 아마 있었죠. 지난주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온다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되면서 본론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아니, 저는 의원님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게 플랜 B가 있었다. 우발 계획이 있었다. 과연 그 내용은 뭐였고 이행이 얼마나 됐을까?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특전사령관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어쩌면은 실행됐더라 하면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올 뻔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진짜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아니 전 세계에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유례가 적 없어요. 있어요? 예. 이건 너무 쉬운 쿠데타야. 옛날에 12.12, 5.17 이건 뭐냐 하면은 뭔가를 때려 엎는 네. 그 상대방이 무력이 있는데 가서 때려 엎는 거는 전복형 쿠데타고 이건 친위 쿠데타요. 이건 한국 사회에서 처음 일어난 쿠데타예요. 네. 굳이 비교하려면 유신 선포하고 비슷한 거야. 유신 선포 그게 때나. 왜 실패해? 네. 실패할 리가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2시간 만에 꺾어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쇼킹한 게 그 대목이에요. 한국의 시민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야. 한국이니까 꺾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네. 미국 같으면 벌써 안 냈다. 아니 네. 대통령이 하고 국방장관이 하는데 실패해? 어떻게? 그러는데 그 어떻게가 진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상태가 되면서 무엇이 은폐됐는가? 그거는 이제 특전사령관 경우에도 말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건 뭐냐? 당일날 TV 뉴스 보고 알았다. 계엄을 알았다. 그거는 진짜 그건 딱 봐도 아니라 거짓말 같아.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저녁 네. 7시부터 저 뭐 준비 비기승이었다. 태세가 들어갔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전날 12월 2일 날 여단장들이 다 특수전 사령부에 모여. 전부 다 사령관 모여. 예하에 있는 여단장들이 네. 네. 그래가지고 특전사령관하고 회의를 해.
이미 2일날 전날에 회의가 있었다. 네. 있었고 3일 날은 오후 7시부터 대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장 지휘관으로 갈 일선 부대장들한테는 훈련 상황이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헬기를 대기시켜 놨는데 훈련 상황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뭐냐 극히 확률이 희박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눈발이 날린 거예요. 그 저기 여의도에도. 네. 그러면은 이게 오는 경로가 이천을 지나서 과천을 지나서 그다음에 용산 쪽 한강으로 와서 거기서 여의도로 오는 걸로 항로가 돼 있는데 아 도심으로 오면은 티가 나니까 네 바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항로가. 네. 그랬는데 저기 기상이 악화되네. 그러면 훈련 때는 이런 기상 상황이면은 자동 출동 취소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준비를 소홀히 한 거예요. 당연히 취소될 줄 알고. 아 눈발이 날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8시경에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야 이런 건 취소되는 거지. 취소되는 거 이거 취소됩니다. 이거 훈련 못 합니다. 그러니까 707 부대장도 그러고 야 다 퇴근해. 이래가지고 이미 나가고 있었어. 아 부대원들이 707이 707도 그러고. 네.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아니야 퇴근하면 안 돼 해서 다시 소집 명령을 또 내려. 그래가지고 707 부대장이 막 부대 밖으로 나가는 거, 야, 다 들어와! 막 소리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생쇼가 있었구나. 예. 생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차 대비들 하는데 그때 부대원들이 눈치를 챘지. 아, 이건 상황이 있다. 아니, 근데 전날 회의까지 했으면 이게 뭐라는 것 정도는 알고 안 알려줬지. 아, 회의만 하고 작전이 있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게 뭐라는 거 국회로 들어가서 몰라 여단장들한테까지는 모르겠는데 국회로 가는 현장 지휘관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저기 8시쯤에 재차 지시가 내려올 때 그때 알았는데 3가지밖에 없다고 자기들은 봤대요. 첫째는 북한 상황. 북한 상황. 네. 두 번째 무장 탈영병 발생. 이것도 가능해 보인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어쩌면 계엄. 어쩌면 계엄. 네. 요 3가지밖에 없다고 봤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출동 준비를 하려니까 헬기 이게 기상이 이게 안 좋아. 그랬는데 저기 10시 23분까지 이런 상황이 되다가 특전사령관이 이제 10시 30분경에는 출발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야 11시에 국회의사당을 국회의사당을 11시까지 점령하는 거고 이거는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사당부터 평정이 끝나는 시간은 11시로 알고 거기서 역순으로 설계한 게 10시 23분 담화야. 그 담화가 되고 출동을 하면 11시에면 끝난다는 걸 김용현 장관한테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을 거고 그 시간 계산을 해서 10시 23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도착한 시간은 11시 48분이야. 야, 천우신조다 진짜로. 네. 시간의 싸움이야. 타이밍이. 그 사이에 의원 보좌관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팽팽한 긴장 상태로 되고 막 진입시켜 다 끌어내 150명 막아 이런 지시가 1분 단위로 내려왔어. 야, 현장으로. 계속해서. 이제서야 저기 현장 지휘관은 그제서야 임무를 안 거야. 그래서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바깥에는 정보사 체포조가 있었던 거죠. 제3의 장소에서 여기가 들어가서 싹 정리해 놓으면 국회의원들이나 어딘가 흩어질 거 아니냐. 그걸 잡아라야. 그게 이제 HID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국정원한테 위치 추적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대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갔을 경우에 이제 잡으러 다니려고 했던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결정족수 그거는 지금 출동한 부대가 맞고 체포조는 다른 데서 별도 가동. 그랬는데 1시에 이제 의결이 되는 순간 특전사령관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툭 떨구더라. 그날 고개 떨군 사람 많네. 윤석열도 고개 떨궜다 그러던데. 그리고 윤석열은 11시에 점령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한테 계속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 몇 시에 도착하냐. 자기도 TV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넘어가니까 야, 특전사령관 연결해. 그래서 저기 지금 들어오는데 니들 어디까지 갔어? 그러니까 어디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어디까지 갔어? 그러니까 도착했냐? 도착했습니다. 수방사는 군사경찰 3개 대대가 출동을 했는데 그건 딴 데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네. 사령관이네. 작전 사령관. 그러니까 병정놀이 완전히. 예.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한 번도 이런 작전을 지가 지휘를 안 해봤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 대도 안 갔어요. 심지어는 네, 근데 진짜 한시에 아이고야. 그 일이 있고 의결이 있고 나서 특전사령관은 이때부터 완전 체념 이제 그 망했다. 절망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던 터에 대통령 전화가 한 번 더 왔어. 이제는 닥달을 했겠지. 그러면서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전화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화로 작전이 무슨 실패한 이후에 어떤 그치. 지령을 받았는지 네. 대통령으로부터 그렇지. 이게 가장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거야 이거. 그게 혹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취재하셨을 것 같아. 그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2,000명 늘려준다며요 지금. 지금 몇 명이야? 지금 열심히 지금 그것만 밝혀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제보를 받은 건데 이걸 구체적 시나리오로 내가 그렇죠, 다 쓸 그렇죠. 수가 예, 있어.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상황, 그 전화 받은 내용은 옆에 참모도 모르지. 직접 통화니까 그렇지. 1대1.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네. 네. 통해 전화를 직접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네. 그 뒤에 행동을 봐야지. 뭘 시켰는지 부대원들한테. 그렇죠. 그걸 네. 봐야 되는데 주로 그 밑에 여단장 대대장들이거든요. 그때 특전사령부의 한 간부는 상당히 많은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봤다. 부적절한 행동, 비겁한 행동을 봤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부대 일지 등 상황 일지가 파기되기 시작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작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예상하고 그날부터 증거인멸 인멸 행위들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면 특히 1공수, 9공수 국회의원 부대일수록 더 파기됐다. 야, 이거는 사실은 죄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상황이. 근데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실패한 작전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윤석열이 사실 자기의 목숨줄이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벙커에 내려와서 이 김용현한테 다그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때 한시경이. 왜 이게 이렇게 실패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그 인원수가 부족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중과 하니까 부적. 예.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설명한 거고 그 현장에서는 뭐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뭐 수가 모자랐습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이 있었다는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이 한다는 소리가 야 그러면 한 번 내가 더 하면 되지. 더 투입해. 병력 더 투입해. 이런 얘기 닥달을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작전을 실패한 이후에 물론 지금도 상존하는 건데 여전히 2차 계엄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발포 명령 같은 거를 광주처럼 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종대 의원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 시나리오가 있고 이제 수습하는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 있었다는 비밀은 거죠. 우발 계획 중에. 12월 4일 날 밝혀졌어. 12월 4일 날 12월 4일. 밝혀졌다. 네. 이미? 그건 뭐냐면은 네. 그때 한동훈하고 네. 한덕수하고 네. 대통령을 만나러 가. 그렇죠. 네. 만났는데 나는 병력 투입 지시한 적 없다. 윤석열이. 그리고 이번에 그냥 야당을 경고하려고 경고성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주장을 했죠. 이게 네. 실패한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한 거고 그나마도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그 거짓말이지. 이거야 짜놓은 게. 그리고 오늘 저 특전사령관이 검찰에 갔다 왔잖아요. 네. 검찰이 전부 김용현 쪽으로 몰고 그러니까 갔더래. 수사 윤 검사가. 대통령은 안 한 걸로. 이쪽으로 주범이 몰고 지금 갔더래. 김용현이고 종범이 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뭐가 은폐되고 있느냐는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그 관여 정도를. 근데 직접 전화 네. 다 했다는 거잖아요. 사령관들이 다 받은 그러니까 이미 다 거잖아요. 현장에 얘기했잖아요. 사령관. 어디쯤 왔어? 사령관도. 뭐 그러니까. 그런데 다 얘기를 안 하지. 전부 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보라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되나는 거는 계엄 선포하기 전에도 검토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란죄 소지라고.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 용산에 극소수가 검토를 했거든요. 안보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은 충분히 의심할 만해요.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계엄을 실행해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이 직접 병력 출동 지시만 안 한 것으로만 만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란죄.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내란 수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김용현이 진술의 과정을 쭉 종합을 이게 뭐 해보면 대통령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했기 뜻이고 때문에. 이 계엄은 대통령의 뜻이고 의지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김용현의 공소장에도 영장에도 예, 영장에도 그 수개로. 그치, 예. 구속영장 그 청구의 청구서에. 서구서에도 윤석열이 수괴다, 맞아요. 내란의 돼 있어요. 수괴다 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가기는 어렵다. 처벌을